안녕하세요.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45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한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이 책을 쓴 저자들의 관계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작가 최병일, 김예원의 한지붕 북클럽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을 쓰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도대체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아버지 최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김예원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책을 쓴 경우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대단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독서 토론을 공부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가족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 잘못하면 강압이 들어가거나 억지가 들어가면 그쵸.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토론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만 계속 흘렸죠.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교훈을 전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진심이 많이 느껴졌고 감동. 카톡으로 통화를 하거나 하면 그렇게 그리고 토론에서 만났던 사람들 너무너무 큰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너무 자주 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책 읽을 시간도 마땅치 않았고 또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도 굳이 주변에 없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아버님께서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 저도 모르게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네. 통화하면서? 네. 그때는 토론이 뭔지는 몰랐고 그치, 이 책에서 이랬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귀담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그때 아버님과 많이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독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숙명은 학당을 왔는데 책 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읽고 말하고 쓰고가 한 세트다. 6개월 과정에 인문학 책을 읽고 글을 써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12명이 모였는데 다 갔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토론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글을 쓰게 되는 그런 훈련을 했죠. 이 책 쓰시기 전에 어떤 책을 쓰셨나요? 은퇴자의 공부법, 아빠 행복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네 번째 책이죠. 가족 독서 토론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서로 사는 것도 다 다르고 시간도 각각이라서 서로 그런 상황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하시게 됐는지. 그전에는 외국에 사니까 감히 토론을 불가능하다 이건.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온라인으로 그림책 토론하는 걸 해보니까 그림책. 이거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렸죠. 왜냐면 되게 부모들이 하자 그러면요 한두 번은 할지 모르는데 절대로 오래 가지는 않아요.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 아싸 하고 이제 쾌재를 불렀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내색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이 찬성하면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관심 갖게 하고 행복해야 하는 모습 보이게 하고 그렇죠. 내가 내일 재밌는 거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네. 뭘 하면 저렇게 재밌을까 자꾸 관심 갖게 했다는 건데요. 이 가족 독서 토론의 구성원이 굉장히 궁금해요. 시아버지가 진행을 맡으시고 아들, 며느리, 두 딸이 있었고요. 사위 이렇게 5명이 저에게는 신메부님이시죠. 신메부까지.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평소에 만난 시간보다 토론에서 만난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연소 어린이도 거기 참여했다고 했는데 누구죠? 소녀까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끔씩 토론을 할 때가 있는데 소녀도 함께 그 자리에서 저희의 토론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함께 했죠. 같이 독서 토론하는 풍경을 봤는데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김예원 작가님은 이번에 첫 책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와 책 쓰면서 어려웠던 점.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힘들었다라고 하는 기억보다는 너무 행복하고 또 저희만의 어떤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게 더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첫 주를 쓰려고 하니까 뭘 진짜 막막하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했어요.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첫 주를 제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쓰면서 아버님께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면서 막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또 그 다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경 작가님께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도 이제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토끼와 가족들이 좀 공감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경청도 형식적으로 듣는 느낌이 들면 대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옛날에 실수했다, 편안하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있어도 편안하면 함께 있어요. 근데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5분도 함께 있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까.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얘기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그러면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되거든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왠지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좀 내가 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막 지적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드나요?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토론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했군요. 예. 몇 년간 하신 거죠? 4년간 하고 이제 참 고맙게도 아이들이 그 두꺼운 책을 다 읽고 제가 논제를 5일 전에 보내면 논제가 뭐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 토론할 때는 네. 그냥 책을 읽고 얘기해라. 네. 그러면 책 얘기는 안 하고 네. 책 얘기는 한 30분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 수다로. 네, 수다로 네. 흐르거든요. 그래서 자유논제 6개, 그 다음에 선택논제 2개, 네. 이제 8개의 논제를 가지고 보내면 우리 가족 독서 토론에서 이런 걸로 얘기할 거야 미리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다가 다 얘기할 내용을 쳐가지고 토론 시간에는 그걸 올리면서 서로 상대방 얘기 보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주 2시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미리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보내주고 대략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참여하니까 조금 더 나았다는 예, 거네요. 예, 예. 김예원 작가님께 궁금한 건 어떤 책으로 했을 때 굉장히 독서 토론이 잘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책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각자의 일이 있고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물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미루고 싶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가뿐한 마음으로 같이 토론을 참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경희 작가님께서 이런 그림책 하면 독서 토론 잘 돼요. 3권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우라는 책이 여우. 예, 아주 좋습니다. 마거릿 와일드? 예, 마을 예. 와일드의 이제 예. 여우인데 이 여우는 배와 여우와 같이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고요. 여우.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와 보리스라고 하는 아모스와 보리스. 책인데 네. 책은 육지에 있는 그 생쥐하고 바다에 있는 고래와의 그 우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우정이 뭔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게 뭔지 네, 3번째는 어떤 책? 이제 프레드릭이 프레드릭. 아주 재밌어요. 아, 네. 프레드릭은 프레드릭도 쥐인데? 예, 네. 쥐인데 뭐 이야기를 모으고 햇살을 모으고 색깔을 모으는 그 프레드릭이 가족 사이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면들 체노동만이 노동이 아니고 정신노동도 또 노동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또 알게 하는 너무 훌륭하죠. 예,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우, 아모스와 보리스, 프레드릭 예. 3권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가족 독서 토론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조금 어려웠고 어떻게 좀 극복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시매부님께 그분의 의견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충격이네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과연 토론에서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논제에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제가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의 말도 나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표시를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기 때문에 좀 어색하거나 더 멀었던 관계인 이 시댁 식구들하고도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 이걸 시작할 때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까? 계속 참여할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책이 뭘까? 도서 선정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첫 책이 비폭력 대화인데 그걸 보고 나는 정말 아들이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게 폭력이었구나. 그래서 토론하면서 사과도 하고 서로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첫 책이 잘 되니까 그 다음 책에 대한 기대가 있고 며느리가 첫 책과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의 발언의 양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좀 편안해져서 더 자기 이야기도 잘하게 됐다. 예, 그렇게 된 거죠. 한지붕 북클럽이라는 이런 신기하고도 정말 유익한 책이 나와서 우리 독자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에 이 두 작가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에게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독서 토론하면 힘들 것 같다, 우리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 그리고 토론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용기를 내셔서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토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뭔가 고민이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없는 가족 간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몇 가지의 이렇게 과정이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실려 있더라고요. 예.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별점 주기도 네네네, 맞아요. 해보고 영화를 보고 별점 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토론에 맛을 낄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한지붕 북클럽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46화에서 뵙겠습니다.